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여러분. 이번엔 주방백서 예비창업자 기본교육 두 번째 시간인 정신편으로 역지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역지사지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라는 뜻인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게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과 많이 상담을 하면요, 운영을 좀 했던 사장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내 맘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책임감이 너무 없어요. 뭐 개념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 그들이 정말 개념이 없는 걸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이런 거는 알바 입장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사장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뭐 열정을 다하는 건 아는데 나한테까지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죠. 왜?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둘은 생각이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이 둘은. 들어간 노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사장으로서 매장을 차리려고 한 3년을 준비를 했고요. 자금은 한 1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그만두면 갈 곳이 없어. 사장님은 망하면 뭐 해야 돼요? 망하면 끝이야. 그냥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알바생은 뭐예요? 준비 기간 있었을까요? 취업 뭐 하는데 돈 필요한가요? 여기 망해서 어디 갈 데 없어요? 있잖아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게 아르바이트생이 나쁘다가 아니라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 알바생도 자기 가게 차리면 이렇게 힘든 표정의 사장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한테 여러분과 같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지사지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이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혼낸다? 꾸짖는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멍멍이가 내 이어폰을 막 깨물어가지고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이러고 이 멍멍이 장난감에다가 가위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강아지가 보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뭐지? 뭐 하는 거지? 별 생각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은 사장님이 지지만 이걸 가지고 혼내선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앞으로 그런 잘못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얘기를 잘 하거나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고 그랬어도 그 직원은 그 행동을 한 근거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장의 역할은 이 문제를 그냥 바로잡는 게 사장의 역할이지 들추는 게 사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닥에 이제 6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6이고 이쪽에서 봤을 땐 9인 거예요. 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삶을 살아오고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당연히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옳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옳은 판단이라는 건 사실상 없어요.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건 사장이니까 내 말을 따러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독박 쓰는 건 나잖아요. 잘못되면. 그래도 상대방이 그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견 상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원의 문제인 거죠. 매일 지각을 해요. 근데 얍삽하게 3분, 2분, 5분씩 막 이렇게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퇴근은 또 칼같이 해. 그러면 한두 번 이제 얘기하면 그땐 또 괜찮아졌다가 다시 지각하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혼낼 게 아니라 출퇴근 기록 카드 기계를 하나 넣는 거예요. 이 지문인식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넣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냥 무작정 혼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뭐 벌금을 지각비를 5천 원씩 걷어서 월말에 내가 돈 좀 보태서 회식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이기적인 직원은 지각을 죽어도 절대 안 해요. 자기 건 조그만 거 소중하니까. 그릇이 되게 작은 직원이니까. 자, 어쨌거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도 뭐 어떤 직원은 계속 지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사람 인생은 그냥 노답인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똑바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겠죠. 뭐 가능하면 최대한 괜찮은 직원 생기면 가라 물갈이 하시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사장의 역할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근데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매장이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랑 사람이잖아요.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해라 라는 거죠. 자, 이거 외에도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 말고도 친구나 가족들이 의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친구랑 동업을 하거나 가족이랑 동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같이 하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괜히 같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오지랖을 그렇게 떨어요. 오지랖을 그렇게 떨어요. 근데 그 의견도 맞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나는 A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맞네 막 이러면서 실갱이 한단 말이에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냥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저 같으면 이래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A도 하고 B도 합시다. 근데 A 먼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 입장에선 어쨌거나 그 의견도 다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A 의견만 밀어붙여서 A 의견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B 의견을 가진 사람은 못내 계속 아쉬워요. 이럴 땐 그냥 가능하면 다 해보는 거죠. 굉장히 막 말도 안 되게 중대한 경험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 정답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그래도 좀 못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완벽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반대로 역지사지가 어디에 또 적용이 되냐면요. 거래처랑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요. 식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불만이 뭐냐면 결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항상 불만인 거예요. 아니, 거래처들이 그렇게 결제를 안 한대요. 2달, 3달 미수 깔아놓고 어느 날 야반도주하고 돈 안 주고 잡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식자재 업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요. 그러면 돈이 남는다는 거죠. 보통 식자재 업체의 마진이요. 5%에서 2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하고요.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정한 수준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5에서 20% 사이의 그 마진들에 어떤 게 있느냐? 리스크비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 마진도 있지만 기업 마진이라는 게 이제 뭐 물류비, 인건비, 창고비, 유류비 다 빼고 마진이라는 거예요. 있지만 야반도주하는 사람들, 결제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 비용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좀 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딜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난 똑바로 결제할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결제할게. 아니면 야, 내가 1,000만 원 미리 박아둘 테니까 거기서 돈 다 쓰고 모자르면 또 얘기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A급 업체가 돼요. A급 업체. 그한테.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고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입업체 가격을 가끔 이제 갖고 갈 때가 있어요. 가격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조금씩 올라요. 그래서 다른 사업체 가격 이런데 너 왜 이렇게 비싸? 이러면 바로 내려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된 거예요. 돈 미리 준다고 호구 잡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업체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3개월 정도는 깔고 가야 얘네가 내 말 잘 들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만큼 난 돈 더 줘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 결제를 확실하게 하면 나는 A급 업체가 되고 얘네가 나한테 마진을 좀 덜 보더라도
나와 거래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돈 버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한테도 돈이 돌아온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역지사지는 첫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어떻게? 내 입장에서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서. 자, 두 번째,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 상충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의견 상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가능하면 두 개 다 해본다.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되게. 특히 동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한 명이 아쉬워요, 안 하면. 자, 세 번째, 이 역지사지 반대로 생각하는 것들은 거래처랑도 관련이 돼 있어요. 물론 내 고객이랑도 관련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를 해줬을 때 나한테 수익이 더 떨어진다면 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라는 뭐 웹툰 아세요?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하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아, 이게 감동적이야.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죠.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회사가 되어서 큰 회사를 잡아먹는다? 이건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약간 어벙한 데도 성공한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뭐가 있냐 하면 이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은 되게 소신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어요. 사람이 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어때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아마 극 중에 있는 박세로이 혼자였다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여기 조이서 있죠? 소시오패스지만 예쁘고 나를 항상 지지해주는, 나 박세로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난 박세로이 할게요 지금. 나를 항상 지지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옆에 누구야? 내가 예전에 짝사랑했지만 뭐 친구지만 별로 도움은 그다지 안 되는. 어쨌거나 도움이 됐던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창업은 레이스라 그랬어요. 주사위 던지기가 아니라, 그죠? 5명 중에 4명 제끼고 혼자 1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이요, 다 팀이야. 혼자가 아니야. 얘네들도 팀이 있어요. 2명, 못 남는 2명이 모여도 나보다 잘났어요. 나도 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외식업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라. 그런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은 정말 열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외식업 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노예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예 정신은 여러분이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